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얘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요, 일본이 내달 2일 가기를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를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방국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일본과 우방국이 아닌 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좀 보면요. 한일 외교 최후의 접촉 성사될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안보 포럼이 개막됩니다. 각국의 안보 외교 담당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국 갈등이 기로가 서 있다. 만난다면 하루 전인 1일이 유력하다. 한미일 회담은 1일 또는 2일 중 조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뭐 과거 사진인데요. 과연 이 ARF 여기 회의에서 만나기는 할까요? 그리고 만나면 뭔가 실마리가 있을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자, 이런 와중에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당국이요, 일본 기자들을 불러서 뭔가를 나눠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첫 공개인 양 1965년 청구권 협정 의사록 꺼내던 일본이다. 어제 일본 기자들 불러서 이 의사록을 나눠줬어요. 보도자료를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일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엄청난 기밀 자료를 처음 공개한 듯하게 설명했으나 이미 이건 다 공개된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도 이런 의사록까지 다 감안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죠. 개인에 대한 지불은 국내에서 조치한다. 당시 한국 측 발언을 부각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 이 명분 쌓기 아니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걸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외교부, 대법원도 이미 참고한 자료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上記説明会で用いた外交文書等の資料はこれまでも公開されたものであり、今般政府として新たな文書、資料を公開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서는요, 지소미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인데요.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되냐, 파기해서는 안 되냐, 이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가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된다.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상황에 따라 폐기 검토한다.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게 그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강경화 장관 등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 외교 화이트리스트 관련 질문에 일본, 한국 배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지금 영상은 방금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요, 지소미아 즉각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본 대책 특위,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연장 어렵다. 이거 파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소 좀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신중해야 된다. 이게 다 효용성이 있는 건데 신중해야 된다. 파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해찬, 지소미아 유지. 반면에 여당 특위는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폐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은 의도된 엇박자인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의도된 엇박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이해찬 대표와 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을 만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기구로 작동해 왔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신중하다라는 거는 폐기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지금으로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들립니다. 반면에 최재성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베 신조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 ARF에서 만나봐야 해결 안 된다. 뭐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는 만큼 연장 여부를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번에 기간 만료가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소미아는 상호간에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 그동안 작동을 해왔는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의 화이트 국가,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우리가 맞대응 조치 중에 하나로 폐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정우관 위원님, 폐기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해서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 선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여러 가지 가능한 카드들을 좀 점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에 방점을 둔다기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일본의 어떤 그런 불편부당한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모레죠. 2일 일본 정부에서 가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다면 이른바 이제 우방국이 아니라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닌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경제 안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보라는 것은 이 한미일의 어떤 전략적인 미국과의 또 동북아의 질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여러 주변국에서도 이거 좀 관심 있게 보라라는 그런 상당히 촉구의 의미가 있고 다행히 이해찬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우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좀 잘 사겨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과거에 외통이 되었고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기를 앞두고 상당히 또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국일보의 투트랙 전략이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일본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달리듯이 마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상황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강원 전략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런 건 역시도 지금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가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자, 변홍병 변호사.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요. 일본 입장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예. 지소미아가 체결됐을 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제2의 을사조약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군사 고급 정보들을 일본에게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반발했었죠. 당시에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제 지소미아 연장 협정 시간이 다 왔을 때 문재인 예. 정부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바뀌었었기 때문이죠. 예. 그 지소미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대가 있습니다. 아. 우리보다 고급 정보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예. 우리나라 합참은 430여 킬로미터 정도 날아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예. 두 차례 걸쳐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690킬로 정도 날아갔다고 수정을 했었죠. 예. 그게 왜냐하면 지구가 공면이기 때문에 예. 발사 위치는 우리나라가 찾긴 했었지만 낙하 지점 우리나라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일본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에서 정보를 받아서 북한에 쏜 미사일이 690킬로 나갔다고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통해서 받은 정보의 효용성이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만약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한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몇 킬로 나갔는지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냥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00킬로 날아갔는지 600킬로 날아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본 정보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예. 되는 것이고 또한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군사 안보적인 관계가 틀어진다고 한다면 한미일 안보 동맹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예. 동북아 군사라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 일본과 경제 문제에서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 우방이 아니니까 군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예. 타국으로 가자라는 것은 그냥 한미일 안보 지형까지 흐트러버리고 동북아 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군사 동맹에 있어서도 그냥 극단히 파국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나마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떤 상황인지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당부시 이제 반일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국에 도움이 되는지 좀 냉철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지소미아 관련해서 여당 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 아까 말씀 이거를 과연 우리가 지금 폐기해야 되는가 말하는가도 볼 수 있지만 여당 내에서 결이 다르다. 이 점에서도 좀 뭐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최영학 교수님. 네. 이해찬 대표와 최재성 의원은 그동안 사실 이 한일 갈등 문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해찬 대표도 약간 강한 목소리를 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신중한 모드로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이른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뒷감당 이런 걸 좀 고려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이 지소미아 얘기가 예. 사실 처음에 경제 보복이 있을 때 일본이 쓰는 카드라고 다들 이 생각을 했어요. 지소미아 폐기 카드 일본이 쓸 수가 있다. 일본이 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가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고 예. 안보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 물자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일본이 쓸 카드라고 했는데 예. 이게 한 이틀 만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 지소미아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예. 자, 우리 쪽에서 지금 지소미아의 기대는 이 기대치는 뭐냐면 예. 지소미아를 건들면 예.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중재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예. 할 때는. 지금은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우리가 나가고 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예.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소미아를 둘러싼 예. 이 여러 가지 해법은 굉장히 공이 저쪽 코트 갔다 우리 코트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일본이 주는 정보 굉장히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만은 예. 미국 위성이 주는 정보도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부터 해서 과연 안보의 신뢰성까지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지소미아의 일본이 지소미아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예. 국내의 여론이 분열되기를 기다리는 그쪽의 전략도 있다는 것을 우리 우리가 여론이 분열될 기다. 우리나라 국내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예. 그런 이 전략적 판단도 섞여 있다는 것이 지금 관전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이트리스트나 지소미아 모두 우방국이다.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축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축,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정택 변호사,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좀 정확히 좀 전해주시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은? 이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지금 뭐 나오듯이 예. 대부분 이게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야 된다면 예. 연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기본적으로 예. 저는 아마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아까 지금 저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협상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일 가기가 예정돼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그날 가기 할 거냐. 물론 지금 여론은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예. 지금 보면은 오늘 내일 이제 우리 국회 방일단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 단장으로 해서. 예.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가 있는데 그 다음날 결의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 결의한다면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물론 한미일 간에 만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부 여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현재 상태에서 분쟁을 멈추는 어떤 약정을 해라. 서로 합의를 해라. 이 말은 더 나가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기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찬 대표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만약에 당연히 결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폐기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정찰을 매일 띄우고 있거든요. 24시간. 일본도 물론 뭐 우리보다 뭐 정찰 자산이 훌륭한 건 맞지만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경제 보복에 이루어지는 원리는 우리가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소미아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일본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일본 입장은 더 쏠쏠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납치라든지 아니면 납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탈북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정보가 확실하거든요. 국정원이 그동안 50년 동안 쌓아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히 뭐 위성 한두 개라든지 아니면 뭐 이지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효용성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당연히 이제 폐기 수준으로 가는 거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가기에서 결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그러면 형대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기에서 결정이 되면 지소미아 폐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쪽에 약간 무게를 두시는 것 같으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아무튼 이 문제, 아무튼 이 일 뭐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불매운동 기사 좀 보여주세요. 세계일보입니다. 한국 불매운동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꽤 확산되고 오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촉각 곤두세운 일본 언론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처음에 봤을 때 뭐 한국에서 불매운동 하는데 이거 얼마 못 간다. 뭐 한국 사람도 원래 그렇지 않아.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연일 기사 쏟아내며 한국 민심에 우려 표명하고 있다. 자, 아사히 신문 관광객 급감 경제에 영향 주고 있다.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등 교류사업 중단도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 불매 참가 의사 63%나 달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일부 신문은요. 이런 불매운동이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 때문이다. 뭐 이렇게 폄훼하는 불매운동을 취업난하고 연결을 시키는 또 이런 황당한 해석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층이 반도체 산업의 고용 감소를 두려워해 불매운동에 참여한다. 뭡니까? 취업난은 맞아요. 그런데 그 취업난의 청년들이 반도체 산업 뭐 고용 감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불매운동을 한다? 뭐 대단한 상상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고용 개수가요 제일로 적은 산업입니다. 다 자동화돼 있고요. 뭐 우리 반도체만 아니하지만 고용 유발 개수는 굉장히 작은데 지금 저렇게 이 인력난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아픈 점이 인력난에서 나온다고 봐지는데요. 뭐냐면요. 지금 이 일본의 관광을 우리가 안 가, 70%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안 가고 계세요. 근데 양측 나라가 1.5에서 1.8%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게 관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전체 고용의 9%가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비중이 크네요. 크죠. 우리나라는 2% 미만인데요. 자, 저러니까 지금 벌써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벌써 막 소리가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분들 안 오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일본이 3천만 정도가 한 해에 찾는데 우리나라가 751만을 내년도에는 4천만, 뭐 올림픽 하면 4천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안 가기 시작하면 자기네 목표 안 되거든요. 저렇게 뭐 고용 뭐 얘기하고 할 때는 자기네가 아픈 겁니다. 그 자기네 할 소리를 우리한테 한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계속 이제 우리가 오고 이제 불매 운동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자기네들도 몰랐죠. 과거 4차례 있을 때 보면 뭐 한 달 만에 끝나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압박 차원으로는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 여행 안 가는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픈가 봅니다. 뭔가 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